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폭발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단발성 대폭발이 아니라 축적되고 확산되는 사회적 여진의 과정입니다. 마치 지진의 전조 앞에서 화산이 분출하듯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다가 격렬하게 터져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부정하기 어려운 아주 분명한 감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최근 네팔과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더 이상 몇몇 국가나 몇몇 민족의 내부 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 전체의 불안정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낡은 제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이 아직 오늘을 남겨두었기에 새벽 이슬은 골목 어귀에서 거치고 구름은 하늘 한가운데서 젖혀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응우즘 주의 끼에우 이야기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이야기의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치솟는 파도는 상징적인 시위 몇 차례 유행처럼 번졌다가 뉴스 사이클에 맞춰 사라지는 군중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깊이가 있고 계승성이 있으며 리듬을 가진 사회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현 권력 체제에 대한 사회의 인내가 점점 더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파의 물결이 탄압을 넘어 더 넓게 번지고 더 크게 폭발한다면 이야기는 형식적 양보 몇 가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전망은 필연적입니다. 이란의 뮬라, 곧 성직자 계층과 현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고 민심은 저항하며 신뢰는 사라지고 체제는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정치사의 역사에는 꽤 냉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정권은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국민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순간에 꺾입니다. 명령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두려움이 총탄을 넘어서는 순간 그 권력은 하루하루의 종말만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은 바로 그 얇디-얇은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은 테헤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의 판 전체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설이나 추정의 단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건조한 분석문을 벗어나 이란의 거리 위에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이미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모인다는 말은 더 이상 정확한 묘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도시 전체가 움직이며 공기는 숨막히게 변했고 페르시아어로 울려 퍼지는 함성은 하늘을 뒤흔듭니다. 거침없고 정면이며 숨기지 않고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하면의 일을 처벌하라. 성직자들이 권력을 쥔 한 이 나라의 존재는 없다. 골목의 속삭임도 아니고 닫힌 문 뒤에서 전해지는 귓속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구호이며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그의 권력의 정면으로 겨누어진 목소리입니다. 수년간 절대적 금기선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그 금기선을 넘어서는 순간 역사는 말합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길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내전이 폭발하고 중동 밖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경고합니다. 지금 이란의 거리에서는 매우 주목할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저울추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공식 성명서나 국영 언론에 안심시키는 말 속에서가 아니라 편집도 불가능하고 잘라 붙이기도 불가능한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탄압과 추격에 익숙했던 정권의 보안 세력이 이제는 반대로 군중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적 폭력 장면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이제 시위는 둘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얼핏 통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치적 격변에서 두 주는 매우 중요한 임계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관찰자들이 이를 결정적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단지 더 많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기세 자체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짧게 터졌다가 사라지는 발작이 아니라 더 조직적이고 더 지속적인 리듬의 움직임입니다. 이 운동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더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민감한 시점에 특별히 주목할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왕세자 레자 팔라비, 이슬람 혁명 1979년에 축출된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의 아들이 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국민이 일제히 거리로 나서 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호소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정치적 버팀목을 찾는 사회 일부의 심리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현장에서도 변화는 매우 선명합니다. 이란 시민들은 성직자 체제의 보안 세력을 도시에서 도시로, 구역에서 구역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장엄한 선언으로가 아니라 거리 위에서의 압도적 존재감과 반격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 권력은 명령의 수가 아니라 남아 서 있을 용기를 가진 사람의 수로 측정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곳만 뜨거워졌다가 봉쇄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핫스웻도 아닙니다. 중심대 도시에서 위성 지역까지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실제 확산력을 가진 운동임을 말해줍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이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위 규모는 매우 큽니다. 행렬은 길게 이어지고 공공공간은 사람들로 가득 차며 분위기는 더 이상 초기처럼 탐색하거나 반응을 시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한 작은 대전모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건입니다. 단기뿐 아니라 향후 여러 해에 걸쳐 정치 지형을 바꿀 만큼 강력한 변동입니다. 운동이 이런 규모에 도달하면 문제는 참가자 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와 태도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지금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큰 전환점은 요란한 순간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낡은 질서가 스스로의 균열을 더 이상 꿰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이 함께 올 때 시작됩니다. 이제 숫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숫자가 말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차가운 현실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연구소, 즉 ISW의 통계에 따르면 여섯째 날 이후로 이란 전역 21개주와 도시에서 89건의 시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흩어진 점들이 아니라 전국에 걸친 시위의 그물망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유럽 자유라디오, 라디오 프리 유럽은 최소 25명의 시위자가 사망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란이 엄격한 정보 통제를 하고 있어 독립적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구금시설이 과밀해지기 시작하면 위기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고강도 사회 충돌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이란의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안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자국민에게 이란을 신속히 떠나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외교에서 이런 촉구는 보통 위험이 통상적 안전 기준을 넘어섰을 때에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는 이란을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훨씬 넘어 멀리까지 파급될 수 있는 와스테빅한 안보 핫스모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잠시 숫자와 분석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이 격변의 날들 속에서 이란의 숨 막히는 삶을 직접 겪고 있는 한 증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치적 격변의 뒤에는 언제나 살과 뼈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고디 가마리입니다. 오늘날 내부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체제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것은 먼 곳의 판단도 아니고
학술적 렌즈로 가공된 분석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경험이며 위기의 진앙에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증인의 직접 발언입니다. 중간을 거치지 않고 감정을 수정하지 않으며 진실을 피하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이란 사람이고 중동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언제 시작됐는지를 말해야 한다면 나는 숨김없이 말하겠다.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이란 혁명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아야톨라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이슬람 정권 아래서 테러 사상을 가진 그들의 통치로 47해 동안 억압받은 뒤 이란 사람들은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섰고 이제 우리는 저항한다. 지금 점령된 이란에서 이것은 산발적 시위가 아니다. 이것은 전면적 내전이다. 그리고 이 순간을 꼭 기억해라. 이것은 우리가 47해 동안 준비해 온 일이다.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에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그때부터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란 시민들이 분명히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특정 정부만을 상대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 정치 그 자체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권력 모델로서의 이슬람 공화국에 저항하고 있으며 거의 반세기 동안 이란 사회의 삶을 지배해온 법적 기반인 샤리아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많은 이란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상황은 짧지만 무겁게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정권을 바꾸기 위해 일어서고 있다. 이것은 중동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고 심지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다수 인식 속에서 이란은 종종 시아파 이슬람의 중심, 종교적 상징, 심지어 모범적 이슬람 국가라는 이미지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 이미지는 언론과 학계 그리고 국제 정치적 사고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란은 종교나 사상 면에서 단일한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이란인이 이슬람을 믿는 것도 아니며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개인과 사회의 삶이 샤리아라는 이슬람법의 굴레 아래 놓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저항운동이 드러내는 것은 단지 정부에 대한 불만만이 아닙니다. 종교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과 종교의 이름을 빌린 통치 체제 사이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종교는 개인의 신념에 속하는가 아니면 국가에 속하는가? 그 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체성, 자유, 그리고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근본적 대화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공식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장 로베르타 메톨라는 이 결정적 순간에 유럽이 이란 국민의 편에 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이거나 상징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의 상황이 내부 문제의 경계를 넘어 국제기구들의 입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정치 신호입니다. 또 다른 흐름으로 며칠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시 이란 정부 내부를 향해 치명적 성격의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계속 발포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대규모의 보복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호함도 없고 애들러 말하지도 않았으며 탄압이 격화되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시 계산되게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옛 왕세자는 복국을 향한 결심을 드러냈고 새로운 국면이 곧 형성될 조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상징적 얼굴이 국제 언론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 바로 미국에서 망명 중인 이란의 왕세자 레자 팔라비입니다. 그는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유명 진행자시한 해니티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송 측의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공백 끝에 이란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자유선거와
이 나라를 위한 진정한 민주적 로드맵을 지향할 것인가? 레자 팔라비의 답변은 길지 않았지만 정치적 무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동포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앞으로 나섰으며 현 독재 체제에서 이란의 민주적 미래로 넘어가는 전환 과정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자신의 역할은 강요가 아니라 이란 국민이 그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민 투표와 국민이 선택하는 재헌회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현 체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레자 팔라비는 특히 최종 결과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세속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군주제가 아니어도 되고 신정체제도 아니어도 되며 이란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이 바로 지금 많은 이란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들은 사슬을 끊기 위해 일어섰다가 다시 다른 사슬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슬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권 교체의 열망이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떻게 통치되는가를 바꾸려는 열망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바꾸려는 열망입니다. 게다가 레자 팔라비의 호소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연설과 메시지는 텔레비전 방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하게 퍼졌고 총 조회수는 7,800만 회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 수치가 아니라 이란의 인구 맥락 속에 놓고 봐야 할 데이터입니다. 이란의 인구는 현재 약 9,20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거의 온 나라가 그 호소를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스스로 찾아서든 우연히 접했든 말입니다. 레자 팔라비는 덧붙였습니다. 때가 오면 이란의 사자들 한계까지 몰린 민족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 침묵에서 걸어나와 알리 하메네이와 현 체제의 진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허공의 협박이 아니라 거리 위에서의 존재로 그렇습니다. 권력이 더 이상 교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버린 다수 시민으로 결정되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분석한 전체 그림을 되짚어보면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충동적 분노가 아니며 시기적 유행의 운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반세기의 억눌림이 만든 결과이고 사회의 깊은 층으로 밀려 내려갔던 불만의 결과이며 두려움과 전제에 기대어 너무 오래 작동해온 권력 모델의 결과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공포로 굴러온 체제의 결과입니다. 이란의 저항 물결은 역사에서 익숙한 법칙을 다시 보여줍니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동안 권력은 일시적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리를 바꾸는 순간 아무리 단단한 질서라도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테헤란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 현장의 이미지, 밖에서 오는 호소, 그리고 이란 사회 내부로 번지는 확산,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낡은 질서가 더 이상 스스로의 균열을 꿰맬 능력이 없는 지점입니다. 이 교훈은 이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체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력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민심이 조용히 철수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명령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고 교리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신뢰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총탄은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들 뿐 결말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란은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앞길은 불안정할 수 있고 심지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 사회는 이미 다른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그 사실을 뚜렷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전례가 열리면은 역사는 말합니다. 그것은 매우 드물게 실패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여진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 혼돈의 신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낡은 질서가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리기 위해 울리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형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 더 나아질 장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